나이 들어 가장 바보 같은 사람은 좋은 게 좋은 거라며 무조건 참아주는 사람입니다. 70세 이후 인생이 피곤해지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슬픈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평생 남에게 양보하고 둥글게 살아왔건만 정작 돌아오는 건 만만한 취급과 무시뿐이라는 사실입니다. 명절에 온 가족이 모인 거실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무릎이 쑤시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도 새벽부터 일어나 전을 부치고 찌개를 끓여냈습니다. 내 자식들 입에 따뜻한 밥 한 술 넣어주겠다는 일념 하나로 버틴 시간이었죠. 그런데 젊은 조카 사위나 며느리가 지나가며 툭 던집니다. 어머니,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아직도 그런 옛날 방식을 고집하세요. 냄새나게 누가 요새 집에서 전을 부쳐요. 그 순간 심장이 바닥으로 쿵 하고 떨어집니다. 수십 년 가족을 위해 뼈 빠지게 희생한 내 인생이 통째로 쓰레기통에 처박히는 기분이 듭니다. 얼굴은 화끈거리고 속에서는 천불이 끓어오르는데 행여나 명절 분위기를 망쳐서 자식들 얼굴 붉힐까봐 그저 바보처럼 허허 웃으며 넘기고 맙니다. 그리고 며칠 뒤 텅 빈 안방에 홀로 누워 그때 그렇게 말할 걸 하며 밤새 이불을 걷어차고 후회하죠. 늙고 힘없는 내 처지가 서글퍼서 베갯잇을 적시기도 합니다. 평소에는 동네에서 할 말 다 하고 사는 여장부인데 도대체 왜 무시당하는 그 순간만큼은 입이 꽁꽁 얼어붙는 걸까요? 스탠퍼드 대학의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인간은 갑작스러운 무시나 모욕을 당하면 뇌의 사고 회로가 일시적으로 마비된다고 합니다. 이성을 통제하고 적절한 단어를 골라내는 전전두엽의 스위치가 찰나의 순간 완전히 꺼져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그때 속 시원하게 한마디 받아치지 못하고 바보처럼 웃고 넘겼던 건 절대로 당신이 못나서가 아닙니다. 나이가 들어서 머리가 둔해진 것도 아니고 기가 약해서도 아닙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는 아주 자연스럽고 당연한 뇌의 생존 본능일 뿐입니다. 우리 뇌는 몸에 깊은 상처가 났을 때 느끼는 고통과 남에게 철저히 무시당했을 때 느끼는 마음의 고통을 완벽하게 똑같은 통증으로 인식합니다. 길을 걷다 몽둥이로 한 대 얻어맞은 것처럼 눈앞이 하얘지고 정신이 멍해지는 것이 당연하다는 겁니다. 그러니 말문이 막혔다고 스스로를 바보 같다며 자책하며 소중한 하루를 망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당신의 잘못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막상 억울한 마음을 추스르고 나면 도대체 저 사람은 나한테 왜 저러나 싶은 지독한 의문이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왜 나만 타깃이 되는 걸까요? 과연 나를 깎아내리고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의 진짜 속마음은 무엇일까요? 남을 무시하는 사람들의 찌질한 속마음을 알게 되면 화가 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불쌍해집니다. 노년이 외롭고 괴로운 사람들은 무례한 사람을 만났을 때 항상 똑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바로 내 안에서
원인을 찾으려 든다는 겁니다. 동네 탁구 동호회에 나가는 70세 박 선생님은 매주 모임에 갈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소화가 안 됩니다. 유독 돈 좀 있다는 한 회원이 박 선생님의 낡은 탁구채와 어설픈 자세를 대놓고 비웃기 때문입니다. 박 사장, 그 탁구채는 6.25 때 쓰던 거야? 요새 누가 그런 걸 써?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당한 박 선생님은 밤마다 뜬 눈으로 밤을 새웁니다. 내가 돈이 없어서 무시를 당하나, 늙어서 운동신경이 떨어져서 나를 얕보나. 끊임없이 자책하며 자신의 초라한 현실을 원망했죠. 평생 가족 먹여 살리느라 번듯한 취미 하나 없던 내 인생이 부끄러워지기까지 합니다. 혼자 밥을 먹다가도 왈칵 눈물이 쏟아지기도 하죠. 하지만 단언컨대 나를 함부로 깎아내리는 사람들의 심리는 당신의 부족함이나 가난 때문이 절대 아닙니다. 하버드 대학의 사회심리학 연구 결과는 아주 충격적입니다. 남을 대놓고 무시하는 행동의 70% 이상은 상대방의 문제가 아니라 공격하는 사람 본인의 내면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지독한 열등감과 불안함 때문이라는 겁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하향 비교라고 부릅니다. 자기 속이 텅 비어 있고 자존감이 바닥이니 만만해 보이는 사람을 어떻게든 깎아내려야만 자신의 초라한 위상이 그나마 올라간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남을 밟고 서야만 자기가 높아진다고 믿는 아주 비겁한 방어 기제죠. 겉으로는 명품을 휘두르고 외제차를 타고 다녀도 속은 지독하게 굶주린 불쌍한 영혼들이죠. 진짜 내면이 꽉 차 있고 당당한 사람은 결코 남을 깎아내리면서 자기 자리를 찾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무례한 화살이 날아왔을 때 내 탓을 하며 아파할 이유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착하고 남을 배려하는 성품을 가졌기에, 갈등을 피하려는 어른스러운 모습을 가졌기에 저들의 만만한 표적이 되었을 뿐입니다. 저 사람이 지금 마음이 참 가난하고 벼랑 끝에 서 있구나 하고 오히려 측은하게 여겨버리면 그만입니다. 내 잘못이 아니라는 사실만 깨달아도 타인의 무례함은 튕겨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마음을 넓게 쓰고 속으로 꾹꾹 참아주기만 하면 과연 상대방이 내 깊은 배려와 어른스러움을 알아줄까요? 이 정도 참아주면 언젠가는 미안해하며 태도를 바꿀 것이라 기대하십니까? 안타깝게도 인간관계의 진짜 끔찍한 비극은 바로 이 자비로운 인내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무조건 참아주는 사람에게 닥치는 참혹한 결말은 과연 무엇일까요? 참는 것이 미덕이라고 평생을 믿어오셨다면 당장 오늘부터 그 생각부터 완벽하게 갖다 버리셔야 합니다. 65세 이후 인간관계가 처참하게 망가지는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좋은 게 좋은 거라며 꾹꾹 참아 넘기는 아주 사소하고 치명적인 습관 때문입니다. 우리는 평생 참을 인자, 3번이면 살인도 면한다는 말을 진리처럼 새기고 살았습니다. 억울해도 참고 분통이 터져도
가족을 위해 입을 닫았죠. 동네 서예교실에 다니는 71세 이 여사님은 평생을 남에게 패기치지 않고 배려하며 살아왔습니다. 남들이 쓰다 남긴 먹물을 묵묵히 치우고 제일 구석자리에 앉아 조용히 붓글씨만 썼죠. 튀지 않고 양보하면 모두가 나를 좋은 사람으로 대접해 줄 거라 굳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서예교실 반장이 이 여사님을 자기 집 개인 비서처럼 부려먹기 시작했습니다. 이 여사, 내 붓 좀 빨아오고 저기 커피도 한 잔 타와. 대놓고 반말을 섞어가며 다른 회원들 앞에서도 수모를 주었죠. 참다 못한 이 여사님은 화장실에 숨어 남몰래 눈물을 펑펑 쏟았습니다. 평생 남편과 자식 뒷바라지하며 억척스럽게 살았는데 늙어서 밖에서까지 짐꾼 취급을 받는 내 신세가 너무나 한탄스러웠던 겁니다. 내가 이러려고 평생을 착하게 살았나 자괴감마저 들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비극적인 상황을 묵인 효과라고 부릅니다. 상대방의 무례하고 선을 넘는 행동에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그저 웃어 넘기면 상대는 속으로 이 정도는 괜찮구나 라며 마음대로 허락의 도장을 찍어버린다는 겁니다. 뺨을 맞아도 가만히 있으면 다음에는 발길질이 날아오는 것이 인간의 간사한 본성입니다. 한 번 참으면 호구가 되고 두 번 참으면 동네북이 되는 것이 잔인한 현실입니다. 인간관계에는 반드시 넘지 말아야 할 보이지 않는 선이 존재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부드러움은 유지하되 이 선을 넘으면 나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단호함을 반드시 보여주어야 합니다. 물처럼 부드럽기만 하면 아무 그릇에나 담기고 결국 하수구로 버려지고 맙니다. 참는 것은 진짜 어른의 미덕이지만 선을 긋지 않고 무조건 인내하는 것은 나 자신을 갉아먹는 비겁한 회피일 뿐입니다. 내가 불편하다는 확실한 신호를 상대의 눈앞에 선명하게 그어주어야만 내 존엄을 지킬 수 있습니다. 속으로만 사귀는 것은 미덕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더 이상 바보처럼 참지 않겠다고 굳게 결심한 순간 상대방의 면전에 대고 속 시원하게 분노를 터뜨리면 모든 문제가 단번에 해결될까요?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로 이 지점에서 돌이킬 수 없는 끔찍한 실수를 저지르고 맙니다. 과연 이들이 저지른 치명적인 실수는 무엇일까요? 참다 도저히 못 견디겠어서 시원하게 화를 냈는데 이상하게 나만 속 좁고 예민한 사람이 된 적 있으십니까? 무례한 사람에게 감정을 터뜨리는 순간 무조건 당신이 지는 게임이 시작됩니다. 고향 동문회에 나가는 68세 최 선생님은 평생 동네에서 작은 슈퍼마켓을 운영하며 남부럽지 않게 자식들을 키워냈습니다. 비록 큰 돈은 못 벌었어도 자식들 밥 굶기지 않고 성실하게 살아온 내 인생에 긍지가 있었죠. 그런데 최근 땅값이 올라 벼락부자가 된 건물주 친구가 술자리에서 은근히 조롱을 시작했습니다. 최 사장, 평생 구멍가게 카운터만 지키느라 세상 물정 하나도 모르지? 요즘 주식으로 수천만 원씩 버는 맛을 자네가 알겠나? 노후자금 준비도 제대로 못해서
어쩌려고 그래? 평소 같으면 허허 웃고 넘겼겠지만 골물대로 골맞던 속이 그날따라 툭 터져버렸습니다. 최 선생님은 밥상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소리를 빽 질렀습니다. 돈 좀 벌었다고 평생 친구가 웃음냐? 너 잘났다 이놈아. 가슴속에 쌓인 울분을 토해내면 속이 시원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순식간에 동문회 분위기가 싸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친구들은 어색하게 눈을 피했고 졸지에 최 선생님만 농담 한마디 못 받아주는 꼬이고 열등감 덩어리인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렸죠. 사회학에서는 이런 억울한 현상을 낙인전이라고 부릅니다. 사람들은 무엇이 원인이었는지, 상대방이 얼마나 무례했는지는 금세 잊어버립니다. 오직 얼굴을 붉히며 고함을 지른 당신의 통제력 잃은 모습만 뇌리에 깊게 남길 뿐입니다. 화를 낸 내가 오히려 가해자로 둔갑해버리는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감정을 싣는 순간 상대의 잘못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화를 낸 당신의 모습만 도마 위에 오르게 되는 겁니다. 이럴 때는 절대로 상대를 직접적으로 비난하거나 공격해서는 안 됩니다. 나를 지키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감정을 철저히 배제하고 나의 입장만 건조하게 전달하는 이른바 나 전달법을 쓰는 것입니다. 최 선생님이 만약 이렇게 말했다면 어땠을까요? 자네가 돈 많이 번 건 참 축하할 일인데 그 말 듣는 내 기분이 썩 유쾌하지는 않네. 언성을 높일 필요도 없고 화를 낼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차분하고 단호하게 선을 긋는 것만으로도 상대는 등골이 서늘해지며 자신의 경솔함을 깨닫게 됩니다. 감정을 섞지 않고 우아하게 내 입장을 전하는 것만으로도 관계의 주도권은 나에게 넘어옵니다. 그런데 아예 상대를 꿀먹은 벙어리로 만들어버리고 상황을 완벽하게 내 쪽으로 가져오는 마법 같은 말 한마디가 따로 있습니다. 무례한 입을 단번에 다물게 하는 이 기저귀 같은 반격의 기술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한마디만 제대로 익혀두시면 남은 노후에 사람 스트레스 받을 일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나를 대놓고 무시하는 사람의 입을 단 3초 만에 꾹 다물게 하는 아주 기막힌 비법이 있습니다. 70세 이후 인생에서 인간관계가 술술 풀리는 사람들은 바로 이 마법 같은 한마디를 입에 달고 삽니다. 구민회관 문화센터에서 노래교실에 다니는 72세 정 여사님은 한 수강생 때문에 늘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온몸을 명품으로 휘감고 다니는 그 수강생은 유독 정 여사님의 수수한 옷차림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꼽을 주었죠. 어머, 정 여사님, 그 신발은 동네 시장 바닥에서 10,000원 주고 사신 거예요? 나이 들수록 발이 편해야지 그런 싼 티나는 거 신으면 관절 다 망가져요. 젊어서 돈 좀 아껴두지 그러셨어요. 예전 같으면 얼굴이 벌개져서 황급히 자리를 피하거나 속으로만 끙끙 앓았을 겁니다. 하지만 정 여사님은 그날 숨을 깊게 한번 들이마시고 상대방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아주 담담하고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그쪽은 제 신발이 어디서 났는지, 제 재산이 얼마인지, 그렇게 궁금하신 특별한 이유라도 따로 있으신가요? 순간 왁자지껄하던 주변이 조용해졌고 명품 수강생의 표정은 딱딱하게 굳어버렸습니다. 아무 말도 못한 채 얼굴만 붉히다 슬그머니 뒷자리로 도망치듯 자리를 옮겼죠. 무례하고 선을 넘는 사람에게는 논리적으로 따지거나 구차하게 변명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방패를 들이미는 대신 그저 담담한 목소리로 질문을 툭 던지면 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질문의 강제 환기 효과라고 부릅니다. 상대방에게 예상치 못한 질문을 던지는 순간 상대의 뇌는 남을 공격하던 것을 멈추고 갑자기 맹렬하게 방어태세로 전환됩니다. 자신이 방금 아무 생각 없이 내뱉은 무례한 말에 합당한 이유를 억지로라도 찾아내야 하기 때문에 뇌가 과부하에 걸려 엄청난 당혹감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대부분의 무례한 말들은 아무런 근거도 뼈대도 없는 얄팍한 우월감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 말의 진짜 이유를 논리적으로 설명해 보라고 묻는 순간 스스로 미천이 드러나 와르르 무너져 내리고 맙니다. 목에 핏대 세워가며 더럽게 싸우지 않고도 상대를 순식간에 꿀먹은 벙어리로 만들고 주변 사람들에게 나의 품격까지 지켜내는 아주 지혜롭고 고급스러운 대화의 기술이죠. 상대를 공격하지 않으면서도 자기 말에 책임을 지게 만드는 이 우아한 질문법은 당신의 노후를 완벽하게 지켜줄 든든한 무기가 됩니다. 마음속에 늘 이 질문 하나를 품고 다니십시오. 세상 어떤 막말도 다 튕겨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법보다 한 차원 더 높은 아주 고단수의 반격법이 존재합니다. 듣는 사람은 뼈가 부러질 듯 아프지만 겉으로는 도저히 화를 낼 수 없는 기가 막힌 소름 돋는 묘수는 과연 무엇일까요? 진짜 어른의 품격은 바로 이 순간에 빛을 발하게 됩니다. 진짜 하수들은 남의 말에 일일이 발끈하고 화를 내지만 진짜 내공이 깊은 고수는 겉으로는 껄껄 웃으면서 상대방의 폐부를 깊숙하게 찌릅니다. 70 넘어 남들에게 대접받고 사는 시니어들은 바로 이 소름 돋는 대화의 기술을 숨쉬듯 자연스럽게 구사합니다. 동네 자원봉사 모임에서 연말 결산문서 작업을 돕던 69세 김 선생님은 요즘 젊은 사람들처럼 컴퓨터 타자 속도가 빠르지 않았습니다. 돋보기를 쓰고 독수리 타법으로 한자 한자 정성껏 치고 있었죠. 그런데 평소 얄미운 짓만 골라 하던 50대 후배 회원이 뒤에서 팔짱을 끼고 비아냥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김 선생님, 그렇게 세어라 내어라 독수리 타법으로 쳐서 내년 설날에나 문서 다 마치시겠어요? 나이 들면 그냥 집에서 편히 쉬시지 뭐하러 나오셔서 젊은 사람들 고생을 시키시나 몰라. 곁에 있던 다른 회원들마저 눈치를 보며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김 선생님은 하던 타자를 멈추고 안경을 슥 고쳐 쓴 뒤 빙그레 웃으며 이렇게 받아쳤습니다. 맞아요. 제가 나이가 있어서
손가락 타자는 참 느리고 둔합니다. 그래도 누구처럼 입이 가벼워서 남의 말 막 옮기고 분위기 망치는 것보다는 타자 느린 게 100번 낫지 않습니까? 순간 주변에서 풋 하고 웃음이 터져 나왔고 얄미운 후배 회원은 얼굴이 토마토처럼 벌개져서 쥐구멍이라도 찾듯 슬그머니 자리를 피하고 말았습니다. 나를 비꼬고 무시하는 말에 정색하며 무조건 발끈하는 건 하수들이나 하는 감정 낭비입니다. 무술의 고수들이 상대의 힘을 이용해 상대를 넘어뜨리듯 솜속에 아주 날카로운 바늘을 감추고 상대의 말을 반쯤 인정해주면서 유머를 섞어 뼈를 호되게 때려야 합니다. 겉으론 웃고 있지만 속으론 너 참 수준 낮고 우습다는 묵직한 여유를 보여주는 겁니다. 무례하고 날선 공격을 솜사탕처럼 푹신하게 흡수해버린 뒤 따끔하게 되돌려주니 공격하던 상대는 제풀에 지쳐 떨어져 나가고 구경하던 사람들은 당신의 내공에 박수를 보내게 됩니다. 유머는 내 마음이 여유롭고 흔들림 없이 강한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진짜 여유의 상징입니다. 억지로 화내지 않고도 당신이 결코 만만한 호구가 아니라는 것을 주변 모두에게 가장 확실하게 각인시키는 방법이죠. 이 기술 하나면 어디 가서 무시당할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아무리 이런 멋진 반격의 말들을 집에서 수십 번 달달 외우고 거울을 보며 연습해도 막상 실전에서는 전혀 통하지 않고 상대방이 콧방귀를 뀌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걸까요? 기껏 용기 내어 입 밖으로 뱉은 당신의 소중한 말이 깃털처럼 허공으로 흩어져 버리는 충격적인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당신의 입술이 아니라 전혀 다른 곳에 치명적인 문제가 숨어 있습니다. 아무리 머릿속에 지혜로운 반격의 말을 가득 채워두어도 당신의 이것이 무너져 있다면 사람들은 당신을 계속해서 발밑에 먼지처럼 우습게 봅니다. 은퇴 후 동네 노인정 모임에 나가는 71세 윤 선생님은 얼마 전 결심을 단단히 했습니다. 툭하면 내 나이와 은퇴 후 백수 생활을 들먹이며 은근히 무시하는 10년 후배 녀석에게 꼭 배운 대로 반격을 하리라 마음먹었죠. 모임날 어김없이 후배가 비아냥거립니다. 선배님, 요새 집에만 계시니 사모님 눈치 엄청 보이시죠? 윤 선생님은 속으로 외워둔 질문법을 꺼냈습니다. 자네는 왜 나한테 그런 식으로 무례하게 말하나? 그 말을 들은 후배는 당황하기는커녕 비식 콧방귀를 뀌며 더 기고만장해졌습니다. 아이고 선배님, 농담도 못 받아주시고 삐치셨습니까? 윤 선생님은 수치심에 얼굴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도대체 완벽한 문장을 썼는데 원인이 무엇이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윤 선생님의 목소리는 기어 들어갈 듯 떨렸고 시선은 당당히 맞서지 못한 채 바닥을 향했으며 양 어깨는 마치 죄인처럼 잔뜩 움츠러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저명한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사람 간의 대화에서
내용 자체, 즉 무슨 말을 했는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겨우 7%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나머지 93%는 목소리의 크기와 떨림, 표정, 그리고 어깨를 쫙 편 자세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천금 같은 명언을 날리고 날카로운 질문을 던져도 당신의 몸이 위축되어 있고 눈동자가 흔들린다면 상대방은 뇌에서 무의식적으로 아, 이 사람은 겁을 먹었구나. 여전히 내 밥이구나. 라고 판단해 버립니다. 말은 번듯하지만 몸이 보내는 패배자의 신호를 읽은 겁니다. 반대로 아주 평범하고 투박한 말을 하더라도 두 다리를 단단히 땅에 딛고 상대의 눈을 정면으로 똑바로 쳐다보며 무게감 있게 내뱉으면 그 말은 쇠몽둥이 같은 엄청난 힘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 남의 무례함에 대처하는 멋진 대사를 외우기 전에 오늘 당장 거울 앞에 서서 굽은 등과 어깨를 활짝 펴고 턱을 가볍게 당긴 채 정면을 똑바로 응시하는 위풍당당한 몸가짐부터 연습하셔야 합니다. 목소리가 작아도 괜찮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시선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위압감을 줄 수 있습니다. 몸이 바르면 말이 무거워집니다. 자, 이제 우리는 세상의 온갖 무시와 조롱으로부터 나를 지켜낼 가장 완벽한 방패와 무기를 갖추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우리가 남은 여생을 평화롭게 살기 위해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는 아주 지독하고 무서운 착각 하나를 반드시 끊어내야만 합니다. 이것을 버리지 못하면 100세 시대의 30년이 끔찍한 지옥으로 변하게 됩니다. 과연 무엇일까요? 70 넘어 내 인생을 완벽하게 지옥으로 끌고 가는 가장 끔찍한 고집이 하나 있습니다. 피를 나눈 가족이거나 수십 년 알고 지낸 오랜 인연이라면 아무리 나를 고통스럽게 해도 끝까지 십자가를 짊어지듯 안고 가야 한다는 그 지독하고 미련한 착각입니다. 73세 강 여사님은 평생을 시댁 식구들 병수발과 뒤치다꺼리를 하며 억척스럽게 살았습니다. 명절마다 다리가 퉁퉁 붓도록 상다리가 부러지게 음식을 차려내도 손아래 시누이들은 늘 빈손으로 달랑 와서는 간이 짜네, 맵네, 타박만 늘어놓기 일쑤였죠. 늙어서 무릎 수술까지 받았는데도 아무도 고생했다는 말 한마디 없었습니다. 평생 착한 며느리, 좋은 올케 소리 한번 들어보겠다고 꾹꾹 참아온 강 여사님은 어느 날 아침 텅 빈 거실에 앉아 있다가 불현듯 억울함에 가슴을 치며 오열했습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명절, 가족 단톡방에 폭탄 선언을 날렸습니다. 내 몸이 아파서 앞으로 우리 집에서 제사와 명절 모임은 일절 안 합니다. 각자 알아서들 지내세요. 시댁 식구들이 펄펄 뛰며 난리가 났고 남편마저 한숨을 쉬었지만 강 여사님의 마음은 10년 묵은 체증이 씻겨 내려가듯 깃털처럼 홀가분해졌습니다. 무례한 사람들과 지지고 볶으며 싸울 기력조차 남아있지 않았던 그녀가 선택한 최고의 반격이었습니다. 나이가 들고 70이 넘었다면 이제 인간관계를 넓히고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 생명력을 빨아먹는 썩은 가지들을
과감하게 쳐내는 가지치기를 해야 할 때입니다. 70년 넘게 살면서 맺어온 오래된 인연이라고 해서 혹은 피를 나눈 가족이라고 해서 내가 죽을 때까지 그들의 무례함을 억지로 감내하며 안고 갈 이유는 이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내 한정된 에너지를 갉아먹고 나를 인격적으로 존중하지 않는 관계는 두 번 생각할 필요도 없이 과감하게 끊어내거나 멀리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무례함에 일일이 핏대 세워가며 대응하고 맞서 싸울 필요도 없습니다. 말해도 통하지 않는 상대라면 그저 그 탁하고 숨막히는 자리를 미련 없이 훌훌 털고 일어나 뒤돌아서 버리면 그만입니다.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내 소중한 존엄을 지키기 위한 가장 적극적인 선택입니다. 내 남은 인생의 짧은 시간은 나를 우습게 보는 사람들과 진흙탕 싸움을 하기엔 너무나 아깝고 눈부십니다. 나를 진심으로 존중해주고 아껴주는 좋은 사람들과 혹은 온전한 나 자신과 함께 마음 편안하게 늙어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무례하고 차가운 세상을 향해 당신이 날릴 수 있는 가장 완벽하고 우아한 복수라는 겁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면 여러분의 마음가짐은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남의 눈치 보지 않고 당당하게 걸어갈 당신의 찬란한 인생 이막은 과연 어떤 기적을 만들어낼까요?